말로는 잦은 탈당, 사실상 강제 제명 조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잦은 탈당을 권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혁신위의 발표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은 2016년 4월 총선 공천 실패로부터 2017년 5월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미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잦은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 만약 잦은 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헌 당규에 따른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얘기를 쭉 들어봤어요. 이제 하나하나 차분히 짚어볼 텐데 일단 말만 탈당 권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당헌 당규를 보면 일단 이렇게 잦은 탈당을 이제 권고를 하고 만약에 10일 이내에 이제 탈당이라든가 어떤 의사 표시가 없으면 그냥 제명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혁신위가 일단 지금 자유한국당 지도부에다 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절차는 일단 이렇게 혁신위가 요청을 하면 아마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일단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수순을 이제 밟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사실 탈당하게 되면 역대 이 집권 여당에서 사실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은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예. 뭐 김대중, 뭐 노무현 대통령 마찬가지로 다 자신이 만든 당에서 어쩌면 나가게 되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또 다시 한번 재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이 네.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도 없는 날이라 아마 네. 구치소에 있을 텐데 이 소식을 지금쯤이면 전해 들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아마도 뉴스에 전혀 이렇게 무감각하시거나 그러시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왜 그 비슷하게 탈당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을 때 박 대통령 측, 그러니까 어쨌든 변호인 측에서 하는 말은 탈당 안 하겠다. 차라리 제명시켜라. 뭐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죠. 예. 그런데 오늘 반응이 특별히 그렇게 크게 없었어요.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아니냐. 이 정도의 어떤 반응인데, 제가 듣기에는 이것이 이제 박 대통령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꼬박꼬박 대응을 한다거나 어떤 자신의 멘트를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대개는 변호인 측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정도의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고, 또 박 대통령도 지금 사실 며칠 안 남았거든요. 1심의 어떤 결과가 예.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구속 만기 전에 1심의 선고가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1심의 선고가 어떻게 나올까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이 지금 당장 오늘부터 10일 이후에 제명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일단 혁신위가 안을 내면 말씀하셨듯이 최고위가 그걸 추인을 하고 윤리위가 또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절차가 좀 많이 남은 그렇기 편이잖아요. 때문에 박 대통령 측에서 지금 오늘 당장 어떠한 반응을 낳았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아직은 좀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 이종훈 실장,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한 3시간 전에 이게 잦은 탈당 권유가 결정이 됐으니까 네. 박 전 대통령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이미 충분히 그거는 제가 솔직히 더 말씀드리면 오늘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자유한국당 측에서 미리 알렸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미리 이것이 공지를 하고. 그렇죠. 미리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흐름이다라는 것이 소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이 문제를 소프트 랜딩 하고 싶어요. 연착륙을 하고 싶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트러블을 일으켜서 실제로 제명을 한다거나 예. 또는 박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보도에 의하면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도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끄럽게 해서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결과를 얻고 싶어한다. 그러면 미리 이 문제는 아마도 고지가 됐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그렇다면 지금 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뭐 변호사를 통해 구두로 전달이 됐을까요? 아니면 일종의 문서 형식으로 전달이 됐을까요? 보통 이렇게 이제 뭐 출당 조치라든가 아니면 잦은 사퇴를 탈당을 권유할 때는 이제 그 의원들의 그 급수에 맞춰서 이제 그 존재감에 맞춰서 그 당 내에서 대표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이제 혁신위원장보다는 이제 당 대표가
나서서 먼저 의사 타진을 하는 거죠.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뭐 도와달라 이런 전초 작업을 하다가 이 사전 작업을 하다가 그것이 이제 그러고 언제 발표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우라 그럴까요? 뭐 이런 좀 그 체면을 세워주는 그런 사전 작업을 하죠. 아마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런 작업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뭐 지금 이제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유선으로 알린다든가 이런 거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고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뭐 어떤 서면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그냥 이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알리는 방법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혁신위원회 오늘 오전 발표가 끝난 뒤에 곧바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내 의견을 모아서 집행 여부를 10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정해서 논의를 지금 접촉할 길이 없습니다. 접촉할 길이 없다. 뭐 이미 어느 정도 사전 정지 작업은 됐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홍준표 대표는 그런 접촉이 없었다고 했어요. 조대진 변호사님, 한 열흘 있으면 뭐 결정이 나겠지만 그 전까지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움직임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지금 그거를 신경 쓸 겨를이 없고요. 지금 본인에 대한 재판이 좀 막바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치적인 부분인 뭐 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 쓸 겨를이 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본인이 스스로 어떤 책임에 관련된 부분, 비록 법적 책임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정치적 책임에 관련된 부분을 시인하면서 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게 향후 재판에 있어서도 그리고 여론에 있어서 부담으로 작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부분들을 협조해서 본인이 재발로 나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사실 지금 구속기한 만료로 지금 석방 얘기가 나오는 과정인데 그렇죠. 이런 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뭐 박 전 대통령이 아마 정치적인 운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뭐 재판보다는 일단 정치적인 요인으로 저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재판은 뭐 재판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예. 또 이제 어차피 지금 법원 측에서는 이제 이 재판 일정 자체가 워낙 변론할 그러니까 증인 신청이 많기 때문에 10월 10일까지 일단 일정을 잡았잖아요. 그럼 10월 16일 날은 도저히 그날까지는 뭐 선고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그 일정대로 가고 이제 자유한국당 이제 탈당 문제는 그때 정해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정치적인 방패막이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오로지 이제 개인으로서 사실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재판부로서는 좀 부담을 더는 경우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당적을 가지고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상당히 재판부 가지는 심적인 부담은 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는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당적을 정리해 준다라면 재판부도 좀 홀가분한 면이 있을 것이고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제 어떤 면에서는 방어막이 좀 이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이 아니라 이제는 피고인 박근혜 이 이제 어떤 지위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본인 입장에서는 자진해서 뭔가 하기에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뭐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과 일주일 전에 차라리 날 출당시켜라라고 했던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오늘 결국 혁신위가 이 자진 탈당 사실상의 제명 조치까지 했습니다. 전신인 한나라당부터 새누리당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인생 영역을 함께했던 자유한국당인데요. 한나라당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결국 저는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습니다. 한나라당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야당 때건 집권 여당이 되었건 천막 당사의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국민들에게 드렸던 많은 약속들이 지금 깨져가고 있지만 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9년 전에는 저랬는데 이제 사실상 결별 수순입니다. 이종무 실장님.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 인생에서 특히 지금 자유한국당, 뭐 전신 한나라당부터 최고 정점은 언제였다고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별명 중에 스스로도 가장 자부심을 느끼고 또 많이 불렸던 게 선거의 여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옆에서 사진만 찍어도 선거에 당선된다라는 신화. 그러니까 제 기억에 한 뭐 20전 20승인가요? 연승으로 하면 뭐 지방선거부터 뭐 보궐선거부터 쭉 이렇게 따져보면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선거에 강했다. 그것이 어떤 이유였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면 아까 동영상 중에 천막당사 있지 않습니까? 천막당사 퍼포먼스, 즉 간판을 들고 국회에서 여의도 천막당사로 마련한 곳까지 간판을 들고 가는 그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었어요. 저 지금 관련 사진이 저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꽤 오랫동안 걸었어요, 저거를. 걸어서 이제 천막당사까지 와서 거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였는데 마치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예수가 이 십자가를 들고 가는 그런 모습이 또 연상된다는 기사도 당시에 있었고,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다음에 뭐 부활,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저때 사실 차떼기 정당이라고 해서 완전히 비판을 받고 정말 도태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저 퍼포먼스와 이 리더십으로 사실은 다시 한번 부활이 됐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 이후에 바로 선거 때마다 사실 이기는 선거 여왕이라고 불렸던 바로 그 계기를 마련했던 지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대 전직 대통령들의 탈당과 조금 다른 게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자유한국당을 본인이 스스로 개척하고 만든 당이라고 스스로 지금도 믿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탈당 안 한 이유가 사실은 당이 뭐 차떼기 당 문제 때문에 거의 뭐 당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결국 뭐 모든 당사도 팔고 그다음에 연수원도 팔고 해서 당이 파산 직전에 이제 달했을 때 결국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한나라당 이제 간판을 들고 나와서 당을 새롭게 살린 것이죠. 참 저기서 참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 당시 옆에 있었던 바로 이상득 사무총장, 예. 전영욱 대변인 이런 분들이 옆에 계셨는데 사실 두 분들 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반대편에 가 계시고 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당은 내가 다시 만든 당이다, 다시 탄생해서 만든 당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친박당이라는 이야기죠.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만든 당을 내가 나가냐 아마 그런 심정이 많을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보면 예전에 우리 역대 대통령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아들 문제로 해서 결국 당을 떠나지 않습니까? YS 김영삼 대통령도 김현철 씨 비리 때문에 떠나게 됐고 노무현 대통령도 나중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 출당을 당하게 됐고 그런 걸 본다면 사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탄핵과 지난 대선 패배 등등의 어떤 정책 패배는 있지만 예. 본인 심정에서는 결국 아직까지도 이거는 내가 인정할 수 없다. 나는 탄핵 자체를 아직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심정 때문에 당도 떠날 수 없다라는 아마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탈당 유혹이 있었지만 그것조차 버텨냈었습니다. 언제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 박근혜 경선 패배를 인정합니다.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정치를 하면서 저는 늘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예, 뭐 사실 저 장면이 대선 승리의 밑거름이 됐다라는 평가가 참 많았는데 현재 조원진 의원이 있는 대한애국당에서 러브콜을 보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자유한국당은 저는 본인의 당도 있지만 그 더 위에 아버지가 만들었던 공화당에서부터를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든 당에서 그 당이 죽을 뻔했을 때 다시 기사회생을 시킨, 부활을 시킨, 다시 살려낸 것이 나다라고 한다면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 그러면은 뭐 자진 탈당이라는 건 기대하기 어렵고. 그리고 설사 제명이 돼서 출당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당에 가서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여전히 보수 정당으로서는 최대 정당으로 있는 판에 좀 구차한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 당으로 옮긴다는 건. 그래서 저는 대한애국당에서 모셔간다 그래서 입당을 하겠느냐. 그거는 그냥 그 대한애국당의 본인들의 그 바람일 뿐이지 절대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얘기를 잠깐 해봤다면 거기는 지금 별다른 아직 큰 목소리는 없는데 조 변호사님 보니까 친박계 의원들이 결정 나는 그 시점에서 아니 1심 선고도 안 나왔는데 이런 경우가 어딨냐
라면서 극렬하게 반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회의 과정에서 뭐 고성이 들릴 정도로 강력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런 결정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도 지금 대법원 재판을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주장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 그리고 청와대가 인사에 관련돼서 실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여에 관련된 부분을 하나로 화력을 집중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렇게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면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조금 이런 시기를 좀 미루자라고 의견도 냈지만 결국 혁신이나 이걸 좀 강행해서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훈 시장 실제로 진짜 1심 선고가 안 나왔는데 너무 일단 탄핵까지 일단 당한 상태에서 또다시 출당까지 당하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니냐는 친박계 주장도 일리는 있는 겁니다. 네, 일리는 있다고 보여지죠. 친박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냐면, 자, 이게 지금 탈당이 갑자기 나온 겁니까? 지난번에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충격이 굉장히 아까도 제가 소프트 랜딩 말씀드렸지만 완화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좀 조금씩 충격을 완화시키고 있다는 말씀 왜 드리냐면 1월 달로 다시 되돌아가면 1월 달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똑같은 수순을 밟아요. 서청원 의원한테 탈당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박근혜 당시는 대통령이었죠. 박근혜 대통령 탈당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거를 언급을 꺼내자마자 너무나 큰 반발을 하죠. 서청원 의원 막 면전에서 막 공박을 하잖아요. 목사 운운하면서. 그렇게 반발했는데 지금 유석춘 위원장이 이걸 갑자기 발표한 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꺼내왔는데 친박계 의원들이 그렇게 저항을 했나요? 사실 오늘 회의에서 김태형 최고위원이 좀 이렇게 고성을 지른 그 정도지 조직적으로 반발한다거나 뭐 정론관에 나가서 이건 말이 안 된다거나 혁신위원장은 외부 인사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건 이미 친박계에서도 이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김태형 최고위원은 사실 마지막 의리 뭐 이런 어떤 것을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서청원 의원이 막 뭐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최경환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것이 저는 하나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뭐 말씀처럼 서청원, 최경환 의원도 이제 이번에 포함이 된 상태인데 또 일각에서는 왜 윤상현 의원은 포함이 안 됐나 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이미 좀 징계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받았는데 그걸 사실 풀어준 게 홍준표 대표입니다. 근데 이제 또 이번에는 아예 탈당을 이제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선거 때 이거 지고 난 다음에 그때는 또 뭐 사실 친박을 좀 끌어안기 위해서 사실은 뭐 다 징계를 해서 졌다가 이제는 또 이제 다시 바른정당하고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또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좀 출당을 하게 되는 이러한 아주 참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 예. 아마 이제 지금 현재 그 자유한국당의 좀 세력 분포를 보면 한 107명의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정말 친박 아주 원천적인 친박 한 20명 정도로 이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도,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좀 친박 옆에 있었다가 조금으로 중도로 된 게 한 60명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복당파들 뭐 등등 돼서 사실은 이제 핵심 친박의 세력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왜 2명만 하냐 하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친박의 상징적인 존재가 이제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친박의 좌장이요, 친박의 맏형 이 두 사람 하는데 만약에 이제 윤상현 의원은 예전에 또 한번 출당을 했어요. 예. 출당을 시켰다 다시 또 복당을 받아줬어요. 그것도 이번에 또 출당을 시킨다면 이것도 사실 좀 그렇고 또 윤상현 의원까지 확장시킬 경우는 나머지 친박들도 좀 저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상징적인 두 사람 딱 이 사람을 찍어서 일단 하는 것으로 대충 내부에서 아마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박의 핵심 3인이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경환 의원 그리고 서청원 의원. 그런데 이수희 변호사님. 네.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현직 의원이니까 뭐 의원총회 가서 3분의 2 동의도 받고 해야 된다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진 탈당을 안 받아들이면은 이제 제명주 출하교에서는 지금 원내 의원들이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 말씀하셨지만 현재 그 자유한국당 내가 좀 친박계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런 면에서 3분의 2라면 굉장한 숫자이기 때문에 예. 그 숫자까지 나오겠느냐. 그래서 저는 저 두 분이 굳이 진짜 이러면 나를 제명을 해봐라. 의원총회 열어라.
라고 하는 데까지 간다면 자유한국당의 그 내분에 또 한 번 여론이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분은 뭐 이정현 전 대표의 경우에는 깔끔하게 탈당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또 최경환 의원의 경우에는 그 보좌관 취업 문제 때문에 기소돼서 지금 형사사건 지금 공판 중에 있고, 예. 그리고 뭐 서청원 전 대표도 뭐 나름대로는 억울한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최다선 의원으로서 지금 통 큰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나마 보수 정당의 그 뭐 질식 상태 거의 그 질식 상태에 있는 보수 정당이 좀 호흡기가 꽂혀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 좀 역사적인 그런 의무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주문을 드립니다.